오늘의 부동산 이슈입니다. 분양시장이 냉각되면서 미분양 증가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미분양 아파트는 부동산 경기가 화랑기였던 2021년 역대 최저 수준을 머물렀다가 2022년 들어 분양시장이 침체되면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절대 수준은 아직 과거 5년 평균 물량을 하회하고 있으나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위협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미분양 상위 지역을 알아보았습니다. 4분기 서울 아파트의 매매거래 가운데 직전 대비 5% 이상 가격이 하락한 하락거래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여러 악재들이 겹쳐 부동산 거래 가뭄이 이어지며 급매만 겨우 거래되는 하락거래 위주의 시장 분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보러 가시겠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증가는 금리 상승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부담,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수요 정체, 분양가 상승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의 절대 수준은 아직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8월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32,722호입니다. 미분양 아파트는 부동산 경기가 화랑기였던 2021년 역대 최저 수준인 17,710호에 머물렀다가 2022년 들어 분양시장이 침체되면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2017에서 2021년 5년간 평균 4만 호의 82% 수준에 머물렀는데요. 절대 수준은 여전히 과거 5년 평균 수위를 하회하고 있으나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위협적으로 인식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위협적인 것은 준공후 미분양입니다. 공사를 완료한 후에도 분양이 되지 않은 아파트가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시공사와 시행사의 현금 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악성 미분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는 8월 기준 7,330호로 2021년 말 7,449호 대비 1.6% 감소한 수준입니다. 2017에서 2021년 5년간 평균 1.3만 호의 56%에 머물러 아직 위험 수위는 아닙니다. 다만 신규 미분양 아파트가 계속해서 누적될 경우 언제든 증가세로 전환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최근 미분양 증가는 공급량이 원인인 경우가 많았고 분양시장이 냉각되면서 특정 지역에 밀집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미분양 증가는 입주 물량 증가로 이어지고 급매물 출회와 더불어 시세 조정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8월까지 미분양 상위 지역 탑3는 대구, 경북, 경기입니다. 3개 지역이 56%를 점유했습니다. 증가율은 대구, 경기, 인천, 충북이 두드러집니다. 서울도 규모는 610호에 불과하나 작년 54호 대비 크게 늘었습니다. 입지, 분양가, 분양 규모 등 고객 선별 조건이 까다로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준공후 미분양은 탑3는 경북 960호, 부산 854호, 경남 849호입니다. 3개 지역이 36%를 점유했습니다. 증가율은 서울 262%, 대구 89%, 광주 67%, 인천 59%, 전남 56%, 경기 54% 순서입니다. 서울 수도권 지역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빠르게 늘었던 대구, 경북, 경기 초기 분양률을 살펴봤습니다. 전국 평균은 아직 초기 분양률의 하락이 현실화되지 않았고 경북은 1분기 대비 소폭 오름세이나 분양률은 70% 초입니다. 그러나 경기는 마이너스 4.1%포인트 내림세이고 대구는 마이너스 34.1%포인트 큰 폭 하락세입니다. 2분기 기준이므로 하반기 하향 추세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침체기의 실수요자는 미분양 규모와 분양률을 고려해 유리한 청약 지역을 선정하고 투자 시점을 선택해 내 집 마련에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분기 서울 아파트의 매매거래 가운데 직전 대비 5% 이상 가격이 하락한 하락거래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고금리, 집값 추가 하락 전망 등의 영향으로 역대급 거래 가뭄이 이어지며 급매만 겨우 거래되는 하락거래 위주의 시장 분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금리 인상이 유력시돼 하락거래 위주의 현 시장 상황은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21일 직방이 2013년 1분기부터 올해 4분기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자료를 통해 아파트 매매 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 올해 4분기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322건 가운데 5% 넘게 내린 거래는 166건에 달해 전체의 51.6%로 집계됐습니다.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대폭 하락거래가 전체 거래의 과반을 돌파한 것입니다. 1% 넘게 내린 하락 거래를 모두 종합하면 65.5%로 10건 중 7건에 달하는 거래가 가격을 낮춰 이뤄졌습니다. 올해 4분기 전국 아파트 거래는 15,540건으로 이 가운데 5% 이상 대폭 하락한 건수는 5,863건, 37.7%를 기록했습니다. 직전 거래보다 1에서 5%대로 내린 거래 2,440건을 합치면 53.4%로 하락 거래가 전체 거래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전국과 서울 모두 5% 이상 대폭 하락 거래의 과거 최고치는 금융위기의 여파가 있었던 2008년 4분기로 5% 이상 하락 거래 비중은 전국 32%, 서울 47%였습니다. 이때와 비교해도 4분기 비율이 4에서 5%포인트가량 높습니다. 하락 거래는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3에서 4분기 현재 수도권과 세종시, 전국 광역시 지역에서는 오차 범위를 넘어선 하락 거래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대전, 세종, 대구에서 하락 거래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대구를 제외한 이들 지역은 최근 2030 세대의 매수세가 강했던 지역입니다. 하락 거래 경향이 짙어지는 이유는 주택 매수 수요가 끊기면서 아파트 시장 침체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입니다. 대세 하락으로 아파트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희망 가격 괴리가 점점 커지면서 역대급 거래 가뭄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3분기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5만 17건, 서울은 192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06년 주택 거래 신고제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저치입니다. 2006년부터 2022년 2분기까지의 분기별 평균 거래량은 전국 약 14만 4천 건, 서울 약 1만 8천 건이었습니다. 이와 비교해보면 지난 3분기 서울 거래량은 과거 평균치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견고한 이상 급매가 아니면 팔리지 않는 하락 거래 위주의 시장 분위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명진 빅데이터 랩장은 경착륙을 막기 위한 정부의 완화책에도 불구하고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높은 주택 금융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하락 거래 위주의 현 시장 상황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이슈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만히 있으면 수억 싸게 살 수 있는데 호구들도 눈치챘고 사실 여력도 없음 마이너스 프리미엄 되어도 웬만해서는 팔기 힘들 듯. 좀 기다렸다가 골라서 사면 좋겠는데 돈이 없네. 50%는 더 떨어져야 한번 생각해본다. 내국인 매수에 대한 규제는 계속 풀면서 금리를 계속 올리며 외국인 매수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와 과세를 하게 되면 터무니없이 높았던 집값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분양가는 분양원과 미공개의 선분양 조건에서 건설사가 책정한 단가일 뿐 기준이 아닙니다. 공급과 수요의 법칙으로 높은 분양가로 못 사면 버티다 결국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야지 집을 주거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구매한 사람들은 이자 폭탄 좀 맞아야 함. 실제로 사려면 급락은 무슨 거의 안 떨어졌고 분양가가 비싸니 이 가격 급락이라고 싸게 느끼시는 분들이 사겠죠. 그냥 분양가가 문제. 이 높은 대출금리에 누가 분양을 받겠냐? 분양가가 너무 높아서 엄두가 안 남. 어떠한 정책도 금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분양받아 시행사 부도나면 어쩝니까? 절대 분양 안 받지. 부동산이 정상화돼가는 현상입니다. 실제로 부동산 가격 별로 안 떨어졌습니다. 지금보다 반 이상 더 떨어져야 합니다. 남의 집 불구경 하듯이 정부건 국민들이건 다 손 놓고 있던 저출산 인구 고령화 감소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지. 그냥 집이 미친 듯이 비싸서 그런 건데 자연스럽게 떨어뜨려야 되지. 또 이걸 정부가 높게 유지시키려 하네. 그냥 정상 가격이 되게 놔둬야지 떨어질 거 안 떨어지면 계속 거래 안 되고 고질병으로 남아. 투자해서 이득 보면 불우이웃 돕게 할 거 아니잖아. 실패하면 작살나도록 놔둬야지. 지금 둔촌주공도 PF가 안 붙었어요. 괜히 분양받았다 시행사가 망해봐요. 내 돈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지금은 분양도 함부로 받을 때가 아님. 분양가가 2배 가까이 올랐다. 낮추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을. 분양가를 너무 높여놔서 접근이 불가능하게 해놓고 어휴 답답하다. 고분양가로 꿀빨만큼 빨았잖아? 꿀이 아니라 서민 등골이지 참. 비싸게 분양하고 완판 바라니. 분양가 비싸고 외곽 논두렁에 짓고 분양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이상타. 미분양이 왜 쌓이냐? 분양사들의 탐욕으로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분양하니 분양이 안 되는 것을 적정 가격으로 분양해봐라. 그럼 미분양 안 날 테니. 내년 초까지는 금리가 하락을 주도하겠지만 그 이후는 경기 침체 플러스 인구 감소로 지금보다 더 빠르게 떨어진다는. 안 사면 안 살수록 떨어지는 것을 가르쳐줘서 고마워요.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어요. 솔직히 집값이 터무니없이 비싸긴 했어.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지. 부동산 폭락 우려가 아니고 현실임. 그때 집값 오를 때도 미친 집값이라고 했음. 지금은 원인을 금리로 떠넘기고 금리가 집값 폭락의 원흉이 되고 있음. 그러나 집값 폭락의 원흉은 너무 급하게 많이 올라서 거품 덩어리가 되었다는 것이다. 내리면 내린다고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오르면 오른다고 야단이고. 현재는 투기 세력들이 사고팔다 파산난 꼴 우리 같은 언감생심 꿈도 못 꿨다 주식처럼 스스로 책임지면 된다. 폭등의 반대는 당연 폭락, 경착륙이지. 폭등한 뒤 안전 연착륙된 건 19세기 이후 기록상 전 세계적으로 없었음. 3년 전인가 8억이 올 초 19억 되었다가 이제 겨우 14억 되었는데 이제 거품이 거치려는 초입인데 더 하락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낄 대로 낀 거품이 거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부동산 경착륙은 필연이다. 거품이 빠지는 것이다. 이제 정상가로 가는 것이다. 사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싸게 내년 말쯤 주우시면 됩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금리 때문에 투기꾼들 절대 접근 못해요. 절대로 지금 집을 사지 맙시다. 자녀들이 결혼해서 부모로부터 독립할 때 저렴하게 집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렇게 비싼 이자에 비싼 집 구매해서 어떻게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살 수 있을까요? 분양가를 내릴 때까지 분양도 받지 말아야 합니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분양하는 탐욕스러운 건설사들 본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또 거품 만들면 사기 치는 자들은 좋지만 대부분 국민이 힘들어합니다. 다시 거품에 참여하면 10년 후에 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합니다. 느리더라도 안전하게 태평하게 갑시다. 그냥 정부가 나서서 거품 만들지 마세요. 그냥 두세요. 시민들은 빚내서 다시는 집 사지 마세요. 다주택자를 위한 정책이지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은 아님. 이 금리에 대출받아 집을 사라는 거잖아. 오른 거에 비하면 눈꽃만큼 내렸는데 호들갑을 떠는 이유가 가격 하락을 막고자 규제를 풀고 싶은 마음이겠지. 터무니없는 고분양가도 심각하지.
아직 반값으로 내려야 한다. 거의 모든 지역의 갭투자꾼들이 집값이 오른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에게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 매수자들도 이제 제정신 돌아옴. 다음 순서는 매도자들이 이제 더 이상 고집 부리면 안 되겠다는 현실 직시만 하면 지금 인하폭보다 더 급격한 하락장 올 듯. 실거주 내 집이라면 지금이라도 사라는 말. 아니, 내 집이라도 단돈 1,000만 원이라도 싸게 사면 좋은 건데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 하는지. 건설사도 살아남으려면 분양가 내려라. 모두가 사는 길이다. 줄도산이 빨리 났으면 좋겠군요. 오를 땐 떨어지면 적당한 때 던지면 되는 줄 알았겠지. 레버리지 한 사람들 긴장해라. 여기까지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